안녕하십니까. 평택촌놈TV 봉천생 이강민입니다. 2020년 3월 27일 일일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안내인데요. 과거에 환불 이력이 있는 회원에 대한 신규 가입을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허용하지 않던 걸 허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잘 활용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평택촌놈 3월 특별 이벤트인데요. 첫 번째는 통합방송 15일 서비스를 개설을 했습니다. 3월 31일까지니까 다음주 화요일까지예요. 잘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1개월만 할 때는 아무래도 좀 부담이 됐다 이런 분들은 꼭 이번 기회에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50% 할인 쿠폰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통합방송 15일 1개월 이 서비스에 대한 할인 쿠폰을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 연장 결제할 때는 할인을 해서 50% 가격으로 할 수 있는 거죠. 굉장히 유리한 거니까 잘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재테크 설명회 수요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주식이나 부동산과 직접 연관이 없는 재테크에 관련한 설명회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 때문에 아직 정확한 날짜와 장소는 미정입니다. 향후에 할 생각이 있고요. 그래서 계획 중이기 때문에 수요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 정도 이제 조사를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정확한 걸 결정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참여를 하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연락을 하셔가지고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홈페이지에 들어오셔가지고 이 수요 조사에 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의 실업자 수가 일주일 만에 300만 명이 넘게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뭐 사상 최초라고 그러죠. 엄청난 수가 증가를 한 거예요. 상당히 좋지 않은 거죠. 코로나 때문에 한국 같은 경우에도 뭐 엄청나게 지금 실업자들이 증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소기업들이 지금 뭐 거의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퇴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유도를 하고 있고 실제로 실업자 수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 뭐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증시는 상승을 하네요. 왜냐하면은 미국의 슈퍼 경기 부양책이라고 하죠. 2조 2천억 달러에 달하는 뭐 엄청난 그 금액을 쏟아붓는다고 합니다. 2,700조 원 정도 된다고 하죠. 그래서 증시가 또 돈이 주식시장으로 몰리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갖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뭐 돈 풀어봐야 기업들한테 푸는 돈을 제외하고는 거의 뭐 또 돈 풀면은 주식시장으로 많이 몰리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의 등락 결과입니다. 코스피는 갭상승 후에 상승 음봉 마감했어요. 그리고 코스닥도 갭상승 후에 상승 음봉 마감했습니다. 가까스로 상승했는데 음봉이라는 게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뭐 오늘 흐름이 나빴다 그렇게 보기보다는 시간이 가면서 좀 약해졌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다만 장 막판에 또 반등이 나오면서 어느 정도 유지를 해줬어요. 그래서 좀 의미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1700을 지지하고 안 하고가 상당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등락의 원인을 보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수급적으로 좋지 않았었고요. 그리고 제약업종의 흐름을 좀 따라간 그런 흐름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코스피의 흐름을 따라갔어요. 그래서 코스피의 흐름이 중요했고요. 수급이나 이런 것들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장중에 쭉 밀리는 흐름이 나왔는데 장 막판에는 이 수급보다는 일종의 어떤 그 분위기 흐름, 탄력 뭐 이런 거에 의해서 움직임이 나온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코스피는 오늘 수급, 특히 이제 기관의 코스피 수급에 의해서 좀 움직임이 나온 그 수급을 따라서 움직임이 나온 그런 흐름인데요. 사실 오늘 파생 쪽의 흐름하고는 특별하게 그렇게 그 흐름이 연관이 없이 움직인 그런 흐름이었어요. 엄밀히 따지자고 하면은 해외 증시, 특히 미국 선물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가장 중요했던 건 장중에 미국 선물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특이사항은 오늘 코스피는 금융업종이 강세를 보였고요. 코스닥은 섬유의료 업종이 강세를 보였는데 테마주들이 움직인 그런 영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화면 보시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어떻습니까? 상승했는데 음봉 마감했어요. 오늘 뭐 등락이 굉장히 컸죠. 폭이
처음에 급등 출발했었죠. 그리고 나서 쭉 밀렸어요. 그래서 완전히 마이너스권까지 갔었는데 결국은 장 막판에 끌어올렸어요. 이게 결국은 그 미국 선물의 영향이 컸다고 봅니다. 미국 선물이 오늘 강했으면은 더 뚫고 갔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흐름은 안 나왔어요. 아직까지는 여기가 고점이다. 그렇게 확실하게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 상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게 계산을 해봤을 때는 사실은 지금 가격적으로는 충분히 왔어요. 단기 반등이 왔는데 다만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했을 때는 고점이라고 생각을 하기에는 어려운 면이 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런 것들을 고점에 대해서 고점을 찍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충분히 추가 반등 가능성이 있다고 아직까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흐름이 역시 상승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음봉 마감을 했죠. 그래서 코스닥도 코스피를 그대로 따라가는 그런 흐름이에요. 그래서 코스피하고 거의 비슷한 흐름이 나왔는데요. 오늘 코스닥은 또 역시 제약업종이 움직이는 흐름에 따라서 그대로 흐름이 나오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업종들의 흐름을 보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역시 금융업종이 강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금융업종이 오늘 흐름이 좋았어요. 전반적으로 종목들의 흐름이 괜찮았죠. 뭐 전체적인 종목의 흐름이 어느 정도 나왔기 때문에 당연한 흐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자, 섬유의료 업종 역시 뭐 한두 종목이 크게 움직였었죠. KM 같은 경우에 이 종목도 상당히 아쉬운 종목인데요. 어쨌든 최근에 추천을 했었던 종목인데 역시 지수가 급락할 때 정리를 했었던 그런 상황인데 결국은 또 강하게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시장을 볼 때는 지수가 중요하다.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하는 최근의 흐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수의 흐름이 상당히 중요해요. 지수의 흐름. 단기적으로 어떤 흐름이 나올 것인가, 과연 여기가 변곡점인가 아닌가, 더 갈 것인가, 이제는 꺾일 것인가, 저점을 찍을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이 필요한데요. 어쨌든 개인 투자자들이 사실 좀 견디기 힘든 그런 구간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또 탄력이 좋으니까 계속해서 가겠는데 그러면서 또 뭐 엄청나게 또 베팅을 해서 계속 끌고 가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런 것들은 좀 위험하다. 이렇게 뭐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시장의 흐름을 보면서 좀 잘 대응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구간이니까 잘 판단을 해서 대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관심 종목인데요. 오늘 유한양행과 매지온 두 종목을 골라봤어요.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오늘 급등했다 조정받았는데요. 보유자는 홀딩 후에 매도하시기 바라겠고요. 미보유자는 조정 시에 접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조금 더 빠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매지온은 보유자는 홀딩 후에 매도, 미보유자는 조정 시에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 바이오가 단기적으로 좋아요. 의약품 그리고 코스닥은 제약, 기타 서비스 이쪽의 흐름이 좋은데 바이오가 워낙 그 흐름이 좋기 때문에 적당히 좀 끌고 가도 된다는 것이죠. 자, 차트 보시겠습니다. 자, 보시면 오늘 유한양행, 자, 유한양행 어떻습니까? 유한양행 오늘 급등했다가 조정을 쭉 받았죠. 보면은 뭐 지금 윗꼬리가 길게 달렸어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홀딩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다음 주에 반등이 다시 나올 것 같습니다. 위에서 매도하세요. 뭐 여기 뚫어주면 좋지만은 흐름 봐가지고 위쪽에서 매도하시기 바라겠고, 꺾이는 흐름이 나온다 그랬을 경우에는 또 정리를 해야겠죠. 저점 이탈하고 그러면은 사실은 또 흐름이 끝났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매수를 어디서 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본인이 매수한 가격보다 위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하락했을 때는 본전에 일단 정리를 해줘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좀 위에서 매도를 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역시 뭐 그런 것들을 좀 참고를 해서 대응하시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없는 분들은 역시 좀 그 조정을 받았을 때 그때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매지온 같은 경우에도 오늘 흐름이 괜찮았어요. 바이오가 최근에 흐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같이 흐름이 나오는데 지수가 완전히 꺾이기 전까지 그때까지는 바이오가 좀 움직임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역시 가지고 계신 분들 홀딩 하셔가지고 위에서 좀 매도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대로 그냥 확 꺾이는 흐름은 아닐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꺾이는 흐름 나왔을 때는 그때는 정리를 일단 하고 나서 대응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위에서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대응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반등이 좀 나왔을 때 적당히 매도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래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위나 좀 아래나 이렇게 둘 중에 하나에서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없는 분들은 조정을 제대로 좀 받으면은 아래쪽에서 접근해 보시는 거 괜찮을 것 같아요. 분할 매수 접근하시면은 뭐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바이오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충분히 더 가능한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료회원 매매 결과입니다. 오늘도 역시 개별주들을 기존에 이제 가지고 있었던 종목 홀딩했고요. 또 추가 매수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 뭐 오늘도 보유한 종목 중에는 30% 이상 상승한 종목도 있었는데 매도를 안 했어요. 흐름이 괜찮으니까 다음 주까지 좀 끌고 가서 대응을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사실 그 종목들을 수익을 내고 조금 일찍 던져가지고 약간 좀 아쉬움이 남는 그런 종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역시 시장이 이렇게 크게 출렁일 때 이때가 대응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것들이 좀 나타나는 최근의 흐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다만 뭐 시장이 출렁이든지 어쩌든지 역시 그 대응만 적절하게 하면 수익이 난다는 것이죠. 사실 뭐 3월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이 출렁이였지 않습니까? 코스피 지수를 보면은 지금도 아직도 2000선에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졌다가 뭐 중간 정도 반등 나왔습니다만 지수가 아직도 고점에서 보면 한참 아래에요. 그래서 위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절대로 못 던질 겁니다. 아마 여기 종목들 던지기가 힘들어요. 웬만한 종목들은 다 좋지 않기 때문에 최근에 움직이는 테마주들 빼놓고는 수익 나는 종목들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대응하기가 힘들 텐데요. 테마주마저도 엄청나게 급락했다가 지금 반등이 나오는 종목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쨌든 3월이 거의 가고 있습니다만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결과가 괜찮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지수가 많이 빠지면은 우량주만 매매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손실이 클 거고요. 지수가 하락할 때 예를 들어서 뭐 인버스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수익이 날 수 있는데 그런 대응을 안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곤란하겠죠. 물론 운이 좋아가지고 갑자기 주식을 여기에서 시작했어요. 그런데 매수를 했는데 반등이 나온 거예요.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일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투자자들이 곤란을 겪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요. 어쨌든 지금 굉장히 중요한 구간입니다. 여기서 잘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하다가는 굉장히 더 어려워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시장의 흐름을 잘 파악을 하고 잘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역시 뭐 개인적으로는 최근에 이 구간에서 대응을 그나마 잘했어요. 대응을 제가 이제 그동안 주구장창 계속해서 주장을 했었던 게 뭡니까? 여기에서 관리하자고 계속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버스 없는 분들 매수하자는 말씀까지 들었었기 때문에 참고하셨던 분들은 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지 못하셨던 분들은 기회가 있었는데 불구하고 좀 대응을 잘 못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운 상황이 많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앞으로도 대응이 상당히 중요해요. 주식 투자 뭐 하루 이틀 하고 말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6개월, 1년 이 구간이 엄청나게 중요한 구간이니까 잘 시장의 흐름을 파악을 해서 대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다음 주에는 또 개인적으로는 좀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뭐 결과가 나쁘지 않았었기 때문에 다음 주에도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상황이 그렇고요. 예. 자, 마지막으로 이제 시황에 대한 지수에 대한 전망인데요. 지수 같은 경우에는 아직 코스피는 고점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미국이 관건인데요. 미국이 최근에 과열되고 있어요. 그래서 장중에 뭐 선물 흐름이나 이런 것들이 안 좋고 그런 것들을 떠나서 정규장에서 계속 일종의 이렇게 표현을 하자면 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끌어올리고 있기 때문에 억지로 끌어올리는 거죠. 미국 스타일 아시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뭐 뚝심 엄청 좋아요. 그래서 한번 또 시작하면 계속 끌고 올라갑니다. 지금 분위기가 좀 과열됐어요. 꺾여야 되는데 안 꺾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한국도 버티고 추가 반등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처음에 이 반등이 나왔을 때 생각했던 그 지수 때는 약간 좀 높게 봤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도 지금보다는 약간 높게 봅니다. 그래서 고점을 아직 기록하지 않았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1780 정도까지는 충분히 그 이상도 상승할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고점을 기록한 건 아니다. 다만 자, 오늘 기록한 수치하고 별로 크게 차이는 안 나요. 그래서 여기서 꺾여도 이상하지는 않다는 것이죠. 다만 지금 그런 흐름이 나오기 위해서는 미국 시장이 꺾여야 되는데 이게 쉽게 꺾일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꾸역꾸역 버틴다든지 고점에서 버틴다든지 또 조금 더 반등을 시도하면서 고점을 살짝 더 위로 뚫어준다든지 그런 흐름이 아직까지는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여기서 완전히 끝났다 그렇게 보기는 어렵죠. 만약에 오늘 밤에 미국 시장이 엄청나게 폭락을 했어요. 그러면은 단기 고점을 찍었을 가능성이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죠. 그런데 금요일, 오늘 같은 경우에 만약에 그 미국 시장의 흐름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죠. 미국 시장이 급등했다. 그럴 경우에는 다시 고점을 갱신할 가능성이 크고요. 반대로 오늘장 미국 시장이 급락했다. 그럴 경우에는 단기 고점을 기록했을 가능성이 큰 것이죠. 오늘 고점이. 그래서 오늘 밤에 금요일에 미국 시장의 결과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쨌든 또 주말에 방송을 또 하겠습니다만은 현재 상태로는 그렇다는 것이죠. 아직까지는 단기 고점을 충분히 더 뚫어줄 수 있다고 보는 그런 상황이다. 뭐 이 정도로만 전달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물 같은 경우는 개별주 단기 매매 반복하시기 바라겠고요. 파생은 그래요. 반등이 강하게 나오면은 이제는 다시 예를 들어서 고점을 뚫어줬습니다. 그러면은 자, 하방 진입을 해야죠. 그래서 밀리면 끌고 가는 거예요. 지수가 밀리면은 끌고 가는 게 충분히 가능하고요. 왜냐하면은 추세적으로 끌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좀 심하게 밀렸다. 그런데 아직까지 전반적인 흐름을 봤을 때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것 같다. 그러면 장중에 충분히 또 상방 단타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현재 상태에서는 그 파생 같은 경우에는 상방 장중에 하는 건 단타입니다. 단타는 가능한데 추세적으로는 좀 힘들고요. 그리고 하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또 진입을 하면은 좀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이다. 뭐 이 정도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코스피 지수가 아직까지 오늘 1759까지 갔죠.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게 1780 정도 이상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확실하게 고점을 찍었다고 보기 어려운데요. 역시 오늘 밤에 미국 시장의 어떤 결과에 의해서 지수가 여기에서 다음 주에 시작이 크게 다운되느냐 아니면은 여기서 반등이 나오느냐 최소한 버티느냐의 흐름에 따라서 고점을 더 뚫어줄 것이가 결정된다는 것이죠. 오늘 밤 미국 시장이 크게 빠진다. 그랬을 경우에는 오늘 고점이 단기 고점이 될 가능성의 확률이 좀 높아진다. 그렇게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현재로서는 이 정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밤에 미국 시장의 결과 그리고 다음 주 초반 정도의 흐름을 보면은 어느 정도 이제 단기 고점에 대한 또 예상을 해볼 수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평택촌놈TV는 유튜브에 다양한 동영상이 있습니다. 잘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2020년 3월 27일 일일시황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